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역전의 용사들 기대하시고 기대하고 고 기대하시는 아기다리 고기다리 유치한 아재 개그로 시작하는 역전의 용사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기다리 고기다리 하니까 바로 옆에서 이상호 기자가요. 유치해 이렇게 바로 하셨는데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요즘 고발뉴스를 버리고 이마뉴스로 되살아나고 있는 인물입니다. 밤 11시 되면 고발뉴스 들어가면 이마뉴스를 하는데요. 이마뉴스가 동접자가 고발뉴스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 12시에 나도 이마는 아니고 나는 코마뉴스를 한번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상호 기자 대단한 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고요. 박관천 우리 민주당 신속대응팀 부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방송 전에 시청 여러분께 하나 제가 코바르겠습니다. 코바른다는 말은 고발한다는 건데요. 야 정치 이거 진짜 내하고 안 맞다. 진짜 못하겠다라고 박한천 전 부단장님께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얼마나 요새 선거 때 힘들었으면 야 D-Day 내일이면 이제 10일 되는데 지금 오늘이 D-Day 12일입니까? 네. 12일 빨리 일자가 좀 떨어져 나가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그런 말씀 다 하셔도 되나요? 민주당 선대위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국회의원들도요. 요즘 다이어트 절로 된대요. 살도 빠지고 여러 가지 좋대요. 근데 한번 보니까요. 얼굴이 진짜 초췌해졌어. 얼마나 열심히 뛰고 있는지. 자, 그 뛰고 있는 내용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역전용사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빼놓을 수 없죠. 요즘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뛰는데 이분은 당이 민주당이 아닙니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지금은 이재명. 이야, 네, 이렇게. 우리 당 후보도 이재명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뛰고 있으니까요. 허은하 전 대표 들어왔죠. 김용남 전 의원 왔죠. 잠시 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김상욱 전 의원, 김상욱 의원은 현 의원이 국힘 탈당하고 네. 민주당 입당했고 이재명 후보 지지했던 김상욱 의원이요. 지금 아마 광화문 쪽에서 선거운동 엄청 열심히 하고 우리 스튜디오로 달려오고 있는데요.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 자리 한번 비춰주십시오. 한 자리가 비어 있죠. 강미정 대변인 옆자리가 비어 있는데 저 자리에 바로 김상욱 전 왜 자꾸 입에 전이 붙어 있지? 전 국힘 의원. 혹시 전 국힘 의원. 정기환 씨 아니세요? 맞아. 그러니까. 자, 김상욱 의원님 오늘 나왔어. 야, 김 의원님 오늘 나오시면요. 이 완전히 개그 코드로 우리가 이제 역전용사 해야 되는데 본인 그 잘 적응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나오세요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하루 정치권이 정신없이 돌아갔는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와 관련된 소식을 전하기 전에 국힘이 거의 자중질환에 빠져가지고요. 완전히 멘붕 상태다. 심지어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정말로 모독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자, 이런 식이라면 윤석열과 김건희는 민주당으로 가라 라고 했거든요. 누가 가장 모독적으로 느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칼에서 받아요. 그러니까요. 그 모독은 윤석열, 김건희가 받은 게 아니라 민주당이 받았다.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칼에서 나오는데 받아요. 잠시 후에 그 관련된 이야기 왜 이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지 좀 따져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전면적으로 거부했는데 거부했기 때문에 완주한다라는 것이냐 아니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전히 단일화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의견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준석 후보 오늘 어떤 얘기했는지 직접 공유해 보시겠습니다. 최근 모든 여론조사 지표는 이준석으로의 전략적 선택이 이재명 후보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방정식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외부의 회유와 압력에도 우리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야합하는 길이 아니라 언제나 정면 돌파하는 길을 선택하셨던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번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준석으로 정면 돌파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박관천 우리 부단장님 이제 단일화는 완전 물 건너갔습니까? 저는 단일화로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당권을 준다 해도 단일화가 안 될 겁니다. 왜 안 되냐? 옛날에 있잖아요. 제가 그 우리 저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있잖아요. 문방구 앞에 이 어묵을 팔아요. 오뎅이라 그러죠. 네. 거기 보면 이렇게 끓여놓고 파는데 무가 이만한 게 들어있죠. 큰 게. 국물용. 예, 국물용 무가 들어있어요. 그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그 집에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개가 엄청 참 우리만 가면 짖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뎅을 다 먹고 난다음에 무를 폭 찌가지고 걔한테 딱 던져주니까 이게 맛이 고소하잖아요. 예. 팍 물었는데 이빨 다 빠져버렸어요. 너무 뜨거웠어. 예, 지금 저거 잘못 물면요 똑같은 꼬라지 돼요. 그걸 이준석이가 모르냐? 이준석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가 장난친 거고 그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당권을 갖다가 지금 줄 수 있습니까? 있는 사람이 당권을 놓아가지고 근데 준다란 말이에요. 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후보가 정해졌지 않습니까? 후보가 정해져 있는데 같은 국힘의원들은 솔직히 열심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열심히 안 하니까 김문수 표가 지지율 올라가더라고요. 왜? 동정 여론 때문에. 네. 이거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준석은 지금 계산이 뭐냐면 10%예요. 지지율 10%만 받을 수 있으면 선거 비용이 보존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게 원래부터 제가 보니까 스타일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나와 있는데 오늘 저렇게 밝혔잖아요. 대국민 앞으로서 기자 담화를 했어요. 예. 근데 저걸 어기고 어떤 명분이든 잡아간다. 아마 하늘이 또 쫑난 명분이 온다 해서 가잖아요. 그럼 이준석은 자기 정치 생명 끝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자, 바보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단일화는 완전히 물 건너갔다. 이상호 기자도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요. 아니다. 그 정반대 의견 나와 이게 싸움도 되고 재밌는데. 그렇죠.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안철수 씨가 지난 대선 때 바로 직전까지만 예. 해도 단일화 없이 안주하겠다고 했었어요. 와. 그런데 어제 안철수와 비밀 회동을 했습니다. 일단 뭐 모두 발언은 공개했지만 내용은 이제 비밀 회동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안철수의 경험을 공유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철수가 전수해 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단일화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미 뭐 외곽에서도 이미 이준석 같은 경우 캐비넷이 계속 지금 뭐 네. 위에서 하늘에서 뱅뱅 돌고 있고 이준석 입장에서는 자기의 기본적으로 10% 이상 되는 뭐 여론 조작을 통해서 결국 그게 여론이 된 것으로 저희는 보이는데 어찌됐든 간에 자기 존재를 확인한 이상 딜하기에는 거래하기는 오히려 좋은 조건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네. 봅니다. 오히려 이제 전체적으로 판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런데 지금 뭔가 단일화 과정에서 이준석을 배후에서 기획하고 지시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뭐 예. 누군지 아시겠죠? 자, 그 사람이 바로 명태균이다 이렇게 했는데 명태균하고 통화를 했다는 걸 누군가 알고 이명수 기자가요. 문제 제기를 이제 할 듯이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명태균이 뒤에서 살아서 홍준표 공격을 하지 않고 이준석과 단일화가 어떤 식으로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연막을 피웠는데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지금 어제 그러면 안철수 그저께 안철수 왜 만났느냐 네.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철수를 만났다는 것은 단일화 그때 안 하기로 했는데 안철수하고 만난 건 실컷 만나고 이해 없죠. 오늘 저 절대로 단일화 안 한다라고 했던 것이 뭐냐라고 의심스러워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할 때는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거나 예. 혹은 챗 GPT에게 물어보거나 네.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데 예. 이준석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안철수에게도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서 어떤 전략적으로 그때는 어땠어요? 분위기가 이랬어요. 예.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대선 일주일이 남는데 보통 조중동에서 대선 일주일 정도 남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캐비닛 혹은 문제될 수 있는 어떤 시끄러운 이야기들을 끌어냈던 전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다음 주쯤이 이준석을 향한 공격 태세를 갖춘 언론들의 싸움이 시작되는 주가 아닐까 네.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준석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게이트들이 튀어나오겠죠. 네. 그러면 이번 주말이든 다음 주 초든 이준석 후보는 결심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소수 정당이 홀로 남아서 나의 이름을 그래도 선거 그 유세가 아니라 선거 그 투표지에 내 이름을 박제시켜 놓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억지 춘향처럼 쭉 끌려가서 단일화에 그냥 나도 같이 의견을 태울 건가 그 결정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명태균과 이준석 후보가 통화를 했는지 이명수 기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그 장면 잠깐 보실까요? 예. 서울에서 이명수 전 예. 어제 5시경에 명태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하고 통화하셨죠? 어떤 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하고 통화하셨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 왔습니다. 네, 무슨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때 뭐 다른 거는 기억 안 나고 본인이 뭐 하고 싶은 말 이렇게 했던 건데 내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단일화 관련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단일화 관련 얘기도 했는데 그걸 뭐 제가 명태균 씨한테 조언 드릴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명태균 씨하고 몇 분 정도 통화했습니까? 저는 뭐 길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대충이라 1분도 안 한 것 같은데. 네. 제가 뭐 그걸 시간을 재보진 않았지만은 뭐 단일화에 대해서 그분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던지 제 입장이 하나도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어제 말고도 전화 자주 옵니까? 아니? 어제 처음이었어요? 네, 최근에 저는 김영택 씨 전화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뭐 상의할 내용도 없습니다. 제가 뭐 굳이 의심살 만한 행동하겠습니까? 자, 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제 저거는요. 단일화 먼저 해설 한번 해주실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명태균 씨한테 컨설팅을 받았다는 것보다는 명태균 씨한테 자기의 안전에 대해서 자기도 지금 그 다음 자기가 이 단일화에 대해서 기자선언을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올 줄 아는 것은 이준석 정도면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머리는 돌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명태균이라는 자체는 이준석한테는 상당히 위험한 하나의 내관이거든요. 내관의 안전편이 뽑혔는가 안 뽑혔는가 확인하는 정도 차원 아니었을까 네. 생각됩니다. 자, 지금 이제 한번 보십시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 어저께 오후 5시에 예. 자, 명태균하고 통화했죠 라고 하면 그 정보를 누가 이명수 기자한테 던져준 겁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지극히 사적이잖아요. 그렇죠. 둘밖에 모르겠죠 일단. 둘밖에 모른다는 것은 명태균 아니면은 지금 이준석 후보잖아요. 명태균 측에서 나왔을 리가 많죠. 그러니까 보나마나 아니에요. 명태균은 그렇죠. 어제 내가 이준석한테 통화를 했는데 이명수 기자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어떤 분하고 같이 가고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명태균과 통화를 하는데 한 20분 이상 통화를 하더라고요. 하도 듣다가 이분이 답답해가지고 내한테 들려줘요. 그 저도 그냥 듣기만 들었지. 명태균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준석 후보가 갑자기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하고 어제는 명태균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노무현 정신 이야기해서 내일이 노무현 대통령 지금 16주기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날에 제가 오늘 파악을 해보니까 민주당 국회의원은 170명 전수로 다 가는 거예요. 누가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번에는 꼭 가야 된다라고 해서 다 가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름을 뭐 활용했다고 칩시다. 이게 좀 너무 미스매치인 거예요. 어쨌든 한쪽에서는 명태균하고 통화를 하고 한쪽에서는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고 있자니 제가 굉장히 불편해서 이상호 기자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게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5년 모셨어요. 직접 옆에서요. 예. 근데 이준석 씨하고 그다음에 자꾸 하신 노무현 대통령님은요. 스타일이 너와 달라요. 너무 달라요. 저렇게 뺀질뺀질 그 뒤에서 있지 않습니까? 머리 굴려가면서 이다마 저다마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완전 직선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비서들이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이제 이분한테 이제 그 뭐 기자회견 같은 걸 이야기하면은 써주잖아요, 다요. 써주면 이분은 저는 한 A4 용지 한 장을 다 안 읽어요. 읽다가 보면 자기도 좀 짜증 나거든요. 탁탁 집어가지고 탁 넣어요. 그럼 그때 이제 밑에 이제 전부 다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은 빨리 수첩 꺼내요. 저기 저 양반이 또 무슨 말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렇게 생각해가지고 거짓말하고 하는 저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같이 이렇게 아무리 자기가 이쪽으로 누구를 거론하면 표가 많다 할지라도 자기하고 그 스타일이 맞는 걸 알고 거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하신 대통령 그렇게 저렇게 자기의 어떤 표를 위해서 거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저거부터가 정치 도덕에 어긋난 거예요. 맞아요. 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은 카리스마 있는 정치를 펼쳤지만 지금 이준석 후보가 하려고 하는 거는 정당 정치의 카르텔을 계속 끌고 가서 숨통, 그러니까 산소호흡기를 카르텔에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10%의 지지를 이준석 후보가 받는다. 그러면 그 10%는 구조를 흔들 수 있는 이번 대선판에 대세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수치가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면 보수 정치에서 나는 정말 윤 묻은 사람들은 못 찍겠어. 혹은 김문수는 절대 안 될 것 같아. 피로도 쌓인 유권자들의 표가 그나마 이준석 후보에게 간다는
그렇죠. 예,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10%를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김문수 후보 쪽으로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넘어설 수 있나요? 지금 나오는 수치는 그게 안 되죠. 네. 자기네들끼리 3, 3, 5 모여보고 싶은 어떤 중요한 지금 구심점이 자기가 된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뭐 노무현 대통령을 팔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좀 더 실망스러운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대선 후보가 명태균이라는 사람하고 통화를 해서 아까 이제 쓰였던 단어가 단일화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럼 단일화 이야기를 1분을 했던 2분을 했던 그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준석 후보한테 절대로 도움되는 일 아니다. 사실은 절대로 도움되는 일 아니고 그다음에 명태균이 이 방송을 보고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어저께 내가 이준석하고 통화를 했는데 내가 단일화와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만약 본인이 했다면 이제 전제입니다. 했다면 그것도 매우 잘못된 행동이다.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데 후보로 나온 그래도 후보잖아요. 이준석은. 거기 내가 전화를 해갖고 이렇게 저렇게 설사 할 이야기가 있어도 그걸 숨겨놔야 되지. 야 내한테 전화했어. 이명수 기자가 알 리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정말 슬프게 만드는지 대통령 선거인데 이런 이게 생각이 제가 이미 들었습니다. 예. 선거판이 아니라 공개적인 대국민 사기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 내란당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다라고 외화하는 것도 전형적인 사기꾼 수법이거든요. 어차피 뭐 공증 서류를 주지는 않으니까 국민들한테 쟤들이 나한테 당권 준다고 했어라고 국민들한테 명토 박는 거, 공증을 받는 거예요. 사기꾼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그리고 명태균 역시 자기가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여전히 검찰 수사에 대비한 자신의 지렛대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홍준표랑도 연락할 거 아닙니까? 편하게 하겠죠. 하와이로 국제전화. 그리고 지금 이준석이랑도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여전히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내외적으로 과시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그리고 검찰에. 앞으로 수사할 대상한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범죄자들이 감옥에 있어서 중형을 받아도 지원치 사람들이 국민을 상대로 이 성스러운 대선판에 노무현 대통령을 참칭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반성을 해야 된다. 무슨 의미냐면 노무현 정신을 제대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고양하고 따르고 있었다면 함부로 저렇게 노무현 정신이라고 자기가 갖다가 팔아먹을 수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정말 단호하게 응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 또 하나 제가 지금 이준석에 대해서 의외로 사실 우리가 대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계속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왔는데 저도 사실 이준석을 검양하는 자체가 이준석을 키워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여태까지 말을 많이 안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보수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엄령도 막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황에서 저들이 노릴 수 있는 게 단일화를 통한 분위기 전세 역전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테러 외에는 언뜻 보면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이준석은 지난번 윤석열 때 하듯이 계속 자기가 양두구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오늘 만약에 자기가 단일화 안 할 거면 왜 단일화 안 한다는 기자회견을 합니까? 내가 뭐 저 여자랑 결혼 안 할 거면 안 하면 되지. 나는 결혼 안 한다라고 왜 기자회견을 합니까? 이거는 계속 판을 키우는 것이고 이미 10%가 넘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4일 전에 에브리 리서치에서 엄청난 조작성 여론조사가 나왔고 그 다음 날 뭐가 나왔죠? 고성국의 코프로에서 나왔고 더 강화된 형태로 나왔고 8.5에서 10%로 진입했고 오늘 이제는 이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여론조사가 실제 여론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갤럽은 20일, 21일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네. 이 두 여론조사가 나오고 후행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11%까지 나옵니다. 이준석이. 그럼 더 이상 이준석에 대해서 이제 수세적으로 최소한 언급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상황까지 대비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더 보수적이고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알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그 상황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이제 동의를 하는데 이제 얼마나 철저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론은 좀 다르다고 보고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오늘 저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강민정 대변인도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요.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 활약하고 계시는 김상욱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바쁘셨죠? 자,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시기 전에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김상욱 의원 평소에 굉장히 차분한데 여기 오면 완전 나이롱 뻥처럼 방송했는데 잘할 수 있겠느냐 했는데 며칠 사이에 뵀는데 얼굴이 완전히 까매졌습니다. 예, 많이 이렇게 햇살 많이 받고 많이들 예. 만나고 많이 손잡고 다녀서요. 목도 쉬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근데 얼굴이 열심히 하였는데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 화면은 굉장히 저 카메라가 좀 괜찮은 것이어서 깨끗하게 보이는데 그 화면에서도 약간 좀 거무죽죽하게 보이는 거 봐서는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어버리니까 조금 부담스럽고 이런 건 없습니까? 욕하는 분도 계시고요. 예, 근데 더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선거라는 것이 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시민들의 어떤 부분을 바꾸기를 원하는지 더 귀 기울여 들으면서 대답 드리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뭐 마이크 잡고 큰 얘기하는 것보다는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예. 그 당연히 뭐 시장 상인들 말씀도 들어야 되고 또 증권사 직원들 얘기도 들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 자영업하는 사람, 근로자들 다양하게 얘기를 많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힘 닿는 데까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좀 슬픈 이야기 그리고 보람찬 이야기를 같이 좀 해드릴게요. 김상욱 의원과 관련해서 여러분 처음 들으실 건데요. 자, 일단 탈당을 했잖아요. 네. 그 뒤에 김상욱 의원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할 줄 본인도 지금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탈당을 딱 하고 나면 당연히 이제 보좌진들이 같이 그대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탈당과 관련돼서 워낙 그 내부 반발이나 또는 이런 공격들이 많으니까 보좌진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다 나왔어요? 뭐 거의 다. 세 분 남아 계시고 한 서너 분 나가시고 9명 중에서 3명 나오고 그 상당수가 나갔는데 그래서 요즘 국회의원 같으면 보통 이제 그 수행 비서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제 카니발 차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다니세요.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고 있고 제가 모자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비서진이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국힘 내에서 본인에 대한 압박 그리고 비난과 비판 같은 게 엄청나게 많다라는 말씀을 그래도 저렇게 웃으면서 꿋꿋하게 다니시는 모습이 참 너무 고맙다라고 해서 일단 박수를 먼저 한번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보람된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김상호 의원이 굉장히 어려워하실 때 우리가 저녁에 자고 인터뷰를 한번 했거든요. 와 들으니까 진짜 눈물이 나고 본인은 오히려 담담하게 얘기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왜 이제 국힘을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계엄이 일어났을 때 그날 한번 죽겠다 마음 먹고 광주에 가서는 정말로 진짜 그 영령들을 보고는 또 한 번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뭐 이런 다짐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완전히 시청자 여러분 감동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PD한테 본인한테 동의를 안 구하고 PD한테 그 후원회 이걸 한 게 뭐 빨리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김상욱 의원의 후원회를 저기 이렇게 쭉 표로 이렇게 그 뭡니까 이제 세워가지고 지금은 이제 없을 겁니다. 하여튼 세워가지고 뭐 있으면 지금이라도 좀 세워주세요. 그렇게 해서 저거를 제가 그때 했는데요. 감사합니다. 와 그날 밤에요. 네. 엄청난 정말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나요? 천몇백 명이 그 소액을 있잖아요. 야 김상욱 이런 사람 잘 왔다고 김상욱 의원이 완전히 그 다음날 제가 통화했거나 그럴 때 보고는 놀라가지고 감동받았어요. 완전히 그 시민들이 김상욱을 아니,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해서 돌발 질문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많이 모인 게 스픽스 때문입니까? 김상욱 의원 때문입니까? 아 김상욱 의원 때문인데 김상욱 의원이죠. 김상욱 의원 때문인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데 밤늦게 자고 한번 통화를 했거나 와 다 잘하신 너무너무 겁니다. 고맙다 국민 진짜 여러분들께. 다 잘하신 거예요. 경남은행에서 놀랬겠네요. 예. 경남은행에선 이런 일이 별로 없었을 거야. 아니 그 이제 수백 명, 뭐 1,000명 가까이서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소액 후원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김 의원한테 여쭤보니까 지금까지 국힘의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500만씩 이렇게 내가지고 금방 뭐 차는 모양이에요. 지역에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고 큰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김상욱 의원을 소액으로 후원해준 그 소액은 대한민국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양심과 정의와 진실의 등불을 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려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가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적이 많이 생겼잖아요. 예. 사실 이념 없는 보수들에게 굉장히 지탄 많이 받고 계신데 그만큼 아마 이쪽 진보 진영에서 더 큰 따뜻한 사랑 받으시니까 네.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주셨고 또 후원을 마음으로 해주신 분들도 다 귀하고 소중한 분이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또 예고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혹시 오늘 재외국민투표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가족이 외국에 살고 있는데 재외국민투표 보니까 지금 한 30-40만 명 이렇게 돼 가는 것 네. 같더라고요. 네. 엄청나거든요 지금. 혹시 해외 어디에서 투표를 했는지 그리고 사진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던데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 잘 했다고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재외국민투표 하신 분들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제가 땅 살 거야 님께서는 계좌 입금해도 되는 건가요? 예, 조금 전에 제가 계좌를 드렸는데 전혀 예고 없이 한 번 더 보여주시라고요. 한 번만 더 보여주고 이제 본방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이제 소신 있게 흔들림 없이 김상욱 저렇게 나오는데요. 자, 후원금 보내주실 분들은 정말로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크게 될 거다 김상욱 아이언맨 그리고 채날님께서도 와 정말로 푸바옹님도 계좌 다시 올려주세요. 기차로님 이야기 잘 들어야 되겠어요. 우리 강미정 대변인. 강미정은 왜 민주당 안 와 지금 빨리 오세요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서 있는 강미정- 곳에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상주농부가 김상욱 의원님 격하게 응원합니다. 이봉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천삼천하님도 김상욱 의원님 후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뿌아러버님 자, 야 혹시 국힘이 김상욱 의원 보고 부원금 뱉어내라고 합니다. 뭐 이런 말도 하시는 그런 건 얘기도 진짜인지 있더라고요. 아닌지 이제 제가 그러니까 기사 모르겠습니다. 나오고 지역에서. 예. 자, 그 후원 안 되나요, 김상호 의원님 후원해 주실 분 이제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시면 고맙고요. 푸방옥님께서도 저희들이 이제 올려놓은 저거 보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야, 우리 딸 사위 해외 상하이에서 오늘 투표했어요. 청라 언덕위님 주셨고요.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투표했습니다. 그 노엘레 하여튼 못 읽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뭐 영어는 영화는 좀- 넘어가시죠. 예, 영어는 네. 이제 그러고요. 잘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상호 의원님 어렵고 즐겁고 보람된 정치 하시지요. 그리고 김상호 의원님 탄핵할 때부터 꾸준히 보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함영구님 파이팅 이렇게 해주셨고요. 우리 딸 호주 버리저번에서 투표했어요. 김연희님 따님한테 그 비행기 싸기든 아니면 기름값 좀 보내주십시오. 아, 소중한 한 혹시 표입니다. 따님이 용돈 주신다면 이번에는 보내지 마라. 네 투표 비용으로 다 써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투표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히 드립니다. 이현숙님 이렇게 해주셨네요. 자, 제가 이제 구독, 좋아요, 아니 좋아요가 4,500분인데요. 지금 15,000분이 보고 계시면 4,500분 좀 적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좋아요 좀 누르고 방송 봐주시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오늘 한 10,000명 정도 좋아요 누르고 싶은데 제가 이재두 회장님이라고 우리에게 굉장히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분 좋아요 자랑 많이 하는 게 좋으냐 아니냐 맨날 질문하면 아직까지 스픽스가 자랑을 좀 더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좀 이렇게 되면 저한테 이제 욕이 빗발칩니다. 제발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방송부터 하라고 할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시원한 이야기 들어보면 좀 모독적이지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발언 하나 들어보겠는데요.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정선거의 문제를 음모론과 선을 그어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확실하게 절연해 주십시오. 어제 윤 대통령이 영화 본 거 그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다. 대선 앞두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 그럴 거면 탈당이 아니라 민주당으로 가라고요. 야, 그들끼리 예. 무슨 자, 요거는 누가 손을 들고 좀 논평을 먼저 해주시죠. 예,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한동훈 씨는 민주당을 갖다가 무슨 핫바지로 보는 모양이에요. 우리도 가려서 받아요. 아무나 안 받아요. 예. 그거 두려우면요 민주당 난리 나요. 거기를 왜 받습니까? 시한폭탄을 갖다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약간 이제 말씀이 아재 개그 쪽으로 가는데. 아니 그리고 아니 지금 저는 솔직히 그래요. 이 단일화 아까 이야기 잠깐 꺼냈잖아요. 네. 근데 앞에 그 안철수 씨하고 단일화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요. 지금 저 국힘이나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는 거 보면은 딱 노래 하나 생각나요. 네.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이에요. 안전하서나 단일화 생각이에요. 근데 그 노래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소리쳐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거예요.
제가 볼 때 소용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이준석 씨가 바보도 아니고 저희가 단일을 하겠습니까? 이준석 씨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오늘 옷 입은 거 한번 보세요. 우리 한동훈 씨도 원래 지금은 이거 후보 이름이 찍힌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국민의힘 점퍼를 입었거든요. 후보 네. 그거 안 입어요. 그럼 지금 저 사람 뭐 하냐면은 먼저 부전승 올라가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동훈 씨 부전승은 못해요. 뭐 부전승? 하면 당권 부전승. 왜냐면 어차피 3명이서 경쟁할 거 아니겠습니까? 한 분은 네가 가라 하와이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한 분은 지금 당이 다르니까 나도 하와이에 있는 사람이나 나는 당이 다르니까 통합 안 하면 나는 결승 부정승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 가만히 집에 있다 보니까 안 되니까 나와서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준결승에서 붙어가지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저렇게 윤석열과 김건희를 아예 민주당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완전 엿먹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 논리가 되게 빈약하죠. 예. 한동훈은 윤석열이 만들어낸 황태자, 차기 황태자였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박관천 행정관님이 노래를 또 빌어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서문탁 가수의 노래 중에 사슬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나에겐 네가 묻어 있어. 다신 지울 수 없는 얼룩이 되어 있어. 네. 한동훈은 윤석열이 묻어 있는 사람이에요. 어딜 가서 어떤 발언을 해도 지울 수 없는 얼룩처럼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아무리 적으로 돌려놓고 윤석열을 이 사람 내가 싫어해. 내가 싫은 건 다 빨갱이야. 빨갱이는 어디로 가? 민주당으로 가. 이런 어떤 논리구조 체계를 아직 머리에서 못 버리는 것 같은데 네. 조악하다. 네. 그리고 유튜브를 좀 하시다 보니 극우 유튜브의 색채를 닮아가는 건가 싶어서 당권을 차지하고 싶다면 저런 스탠스는 버려야 된다 싶어요. 이상호 기자 오늘은 저기서 김문수 후보 지지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우리 당 후보를 지지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어떻게 지금 아직까지 솔직히 아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했으면 보도가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들어오는 얘기들은 자기 일종의 팬카페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옷도 김문수 표식이 없고 그리고 뭐 포스터도 보면은 뭐 이제 뭐 첫 번째 여러분들과 만나러 갑니다. 자기 사진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소수의 지지 모임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연호가 한동훈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저 하지 말아달라고. 오히려 자기의 인기를 덮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표정을 드러내면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전혀 지금 뭐 당권을 위해서 액션만 취하는 것이지 진정성이나 뭐 실제적인 효과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저는 이제 그 극단적으로 자 윤석열과 절연해야 된다.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근데 윤석열 절연하지 못하는 지금 국힘 후보. 그러면서 자중 질환이 일어났는데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게 아니고 지금은 자기 당권을 놓고 각자 당 대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을 지금 이제 이미 이제 탈당하신 분으로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감사의 예. 마음을 진심으로 많이 올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국민의힘에 저항한 이후로 사실 후원해도 해산이 되고 많이 좀 공격이 심했었는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국민의힘에 있다가 민주당 지금 이제 들어왔는데요. 후원금 오는 것만 해도 완전 달라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두 당의 뿌리 색깔이 다른 걸 좀 문화가 다른 걸 체험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약간 각 지역의 왕들이 모여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지역은 내가 다 알아서 해. 지시하면 다 따라와.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면 따라와라는 생각을 가지고 탑다운 있어요. 방식으로. 탑다운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당권을 준다? 당권을 누가 줘요? 누가 줘요? 당권은 당원이 주는 거지 왜 누가 누구한테 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정하면 주는 거지 라는 생각을 어떻게 보면 거만하게 하는 거죠. 그거는 누가 정치인이 주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당원들이 결정하시는 문제인데 이번에도 후보 정해놓은 거 그거 바꿔버리잖아요. 당원들이 네. 정하는 후보를. 그게 정말 반민주적인 생각인데 여기서는 너무 당연한 생각이 돼 있는 거예요. 후원금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1,000원씩, 2,000원씩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으십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액수가 많은 게 아니라 많은 마음이 모여요. 예. 그게 모여서 이제 큰 덩이가 되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에 있을 때 후원금 들어오고 보면 뭉태뭉태하게 들어와요. 300, 500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그 돈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 한 400만 원, 500만 원 냈다. 대가 없이 안 바람 되죠. 없이 그 작은 돈은 안 들어요. 큰 돈 뭉태뭉태 그러고 맞아요. 모여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지금 대선 앞두고요. 대선 앞두고 한동훈 전 대표 또 여러 사람들 또 하와이에 계신 분 다 목소리를 자기대로 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저 스스로에게도 계속 하는 말이고 주변의 정치인들에게도 많이 여쭤보는 말. 정치 왜 하는데? 정치를 왜 하는데? 자,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해야 돼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정치고 돈 벌고 싶으면 사업을 해야 되고요. 명예 얻고 싶으면 봉사활동하면 되죠. 근데 이분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죠. 자기 정치하는 네. 거예요. 자기 정치예요. 자기 정치. 뭐냐? 내가 다음에 뭐 해야 되니까. 지금 대선에도 관심 없습니다. 자기 정치에 관심 있는 거예요. 국민이 한 정치가 아니고 자기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자기 정치를 하느냐? 지금 좀 뭐 모든 정당이 다 물론 정치인들이 야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하다 보면 오염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게 통제되고 어느 정도 자정작용을 거칠 수 있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그 기능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내 야욕과 나를 위한 정치가 자정작용 없이 너무 당연하게 굳어져 버린 겁니다. 예.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보면 국민의힘이 보수당이라 하려면 보수의 가치를 기준해야 되는데 그걸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자기 정치 기준, 자기가 한 번 더 공천 받는 것. 근데 왜 그렇게 공천을 받으려고 하느냐? 기득권들이 모여 있는 지역에 기득권들이 모여 있는 거기서 왕이거든요. 예. 지역 유지한테 큰 소리 치고 딱 할 수 있고 지역 언론에 큰 소리 치고 딱 할 수 있고 지역 정치권에서 엎드려라 할 수 있고 이게 너무 좋은 겁니다. 국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러니까 상처 입은 TK, PK의 민심이 이제 제메이가 남이가라는 예. 그 한 문장으로 압축돼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발음을 정확하게 하세요. 제메이가 남이가. 그러니까 제메이가 남이가 이렇게 하죠. 제명이가 너미가 가지. 너미가. 제메이가 좀 남이가. 정확히 합시다 우리도.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권에 이 사람들의 동원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는 동원하라 해놓고 예. 실책이 생기면 나 몰라라 하고 버렸던 지역이란 그렇죠.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곳을 꼴 보수, 아주 그냥 보수의 심장, 콘크리트 보수라고 부를 게 아니라 예.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입은 분들이 그 상처 위에 계속 딱지가 앉으면서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지도 그냥 관성적으로 계속 찢던 정치에서 이제 정말 다 같이 계몽이 된 예. 딱 그 전환점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선거는 그래서 물론 뭐 중요하지 않은 선거는 없습니다만 이번 대선은 그래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이 도구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예. 그런 선택을 하는 선거고 그래서 보수 지지자분들께서도 관성적으로 그냥 시키니까 아니면 나는 어떤 진영이니까 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내가 주인 되는 선택인지를 생각하시고 주인으로서 움직여 주시는 네. 그런 선거 이기를 바라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결과도 반드시 압승해야 됩니다. 크게 이겨야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는데 지금 분위기가 점점점 지금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연단에 올라서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살해한다는 것처럼 가고 있어서 예. 제가 확 방향을 확 이렇게 유턴을 좀 하겠습니다. 김병곤 선생님 와 슈퍼챗 대단히 많이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김상욱 의원 후원한다는 분들이 지금도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EJK님 고3 학생이에요. 소액이지만 후원했습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야 그 김상욱 마음이 의원 얼마나 고마워요. 예. 진짜 진짜 그- 책임감을 느끼자겠다. 네. 자 다르게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일단 주고 계신데 그리고 김경희님께서는 최경미님은 딸이 싱가포르에서 투표했다라고 하시고 뉴욕에서는 또 김도희 선생님이 자 오늘 투표하러 갑니다 이렇게 이제 주셨는데 아까 이런저런 말씀 자 드렸는데 댓글로 이렇게 인사 말씀 드리고요. 지금도 16,000분이 방송을 보고 있는데 좀 더 달리겠습니다. 네. 2만 명까지 올라가려면 자 에너지 팍팍 윤활유 싹 넣어서 세게 달려보는데요. 자 오늘 박정훈 의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의원이 친윤이 이준석보다 한동훈을 더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도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권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다음 총선에서 자기들이 쓸려 내려갈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어허. 근데 이준석 후보가 왔을 때 당권 잡았을 때 그럼 친윤들하고 공생하겠어요? 안 하죠. 어렵죠. 결국엔 자기들 쓸려 나갈 텐데. 그러면 예. 이 말의 진정성이 없다고 이준석 후보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를 그때 그렇게 쫓아냈는데 그렇게 미워했는데 한동훈 후보는 더 미워한다. 이게 팩트예요? 지금은 더 밉죠. 왜냐하면 막 이제 미워하기 시작했으니까. 아 이제 막 미워. 옛날에 미워했던 감정을 약간 잊어버렸을 수는 있는데 이준석 당권을 잡고 친윤들 내치려고 하면 더 미워지는 거예요. 그땐 또 한동훈이 덜 밉다고 하는 겁니다. 하하. 자기들 생존, 숙주를 계속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윤들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와 맞는 말 했네요. 오랜만에. 맞는 말. 아유, 그래서 일단 지금 막 시간 낭비한다는 댓글이 하도 많이 와서 아니 왜 이준석 한동훈 이야기 계속 하느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 가보는데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노영희 변호사 아시죠? 누가 보더라도 노영희 변호사는 진보 민주 계열이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한테 임명장이 날라왔습니다. 뭐 당연히 그 이재명 후보가 임명장을 준 모양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김문수 쪽에서 임명장이 진짜요? 날라왔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노영희 변호사가 야 이게 뭐냐라고 했는데 오늘 진짜 이제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어떤 사고냐? 자, 현직의 학교 선생님들한테 한 몇백, 600명이 할인 쿠폰도 아니고. 임명장이 막 우두두두두 나와가지고요. 이 국힘이 무분별하게 임명장을 발송해가지고 정교조가 개인정보 유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 고발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임명장을 무더기로 발송한다면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아니 이 사람들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 정교조 선생님들. 그러니까요. 그 일반 학교 선생님들을. 자, 이런 정도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선생님들 긴급하게 확인해봤대요. 그랬더니 10,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을 돌렸더니 6,600명 이상이 저 임명장을 받았대요. 이게 더구나 지금 교육특보. 예. 근데 이게 사실 누군가 선생님들 데이터를 몽창 넘겼다는 뜻인데. 네, 범죄인데요. 범죄 아니에요? 지금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네. 예, 그래가지고 아마 저 해당 선생님들이 고발을 했죠, 오늘. 네. 고발 조치를 했는데 그래서 뭐 사과까지 하고 했다는데 저거는 사과해서 처벌해야 됩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정교조 그 교사 노조에서 10,000명 중 6,600명이 대선 특보 임명장을 받았다 관련자들을 고발 검토가 아니고 이제 고발을 하기로 네, 정교조에서 했습니다. 했죠. 네. 고발을 이제 했는데 자 이렇게 무분별하게 뿌리면 효과 실제 없죠?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매번 선거 때마다 저게 특히 이제 내란당 쪽에서 계속 나오는 행태거든요. 네. 심지어 무슨 뭐 국회의원이나 이번에도 보니까 지역위원장까지도 막 저런 임명장이 오더라고요. 저거는 내부적으로 뭔가 자기들 공을 세우기 위해 저게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냥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저거는 반드시 지금 뭐 정교조에서도 고발을 했습니다만 당 차원에서도 좀 문제를 정식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네. 제가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김문수 후보인데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김문수인데 자 대통령 선거에서 기호 2번 누굽니까? 이렇게 하니까 김문수라고 안 하고요. 다른 사람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슬프네요. 예, 김문수. 몰라. 예. 한번 세 번 해줘볼까요?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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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회의원 누굽니까? 아니 송석준 의원이 이제 저렇게 하는데 뭐 본인이 실제로 이제 김문수를 외쳐달라고 했는데 그 동원이든 아니면 자발적으로 왔던 거기서 한동훈을 이제 외치고 있으면 예. 제가 지금 콩한테 좀 미안한데요. 빈. 콩한테 미안한데 진짜 콩가루도 저런 콩가루가 없다. 무슨 대선 선거를 하는데 조금 전에 뭐 임명장을 현직 교사들한테 그래 6,000장 이상을 받았도록 했다는 것이나 후보가 선거 유세를 이제 어쨌든 지지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나와서 연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김문수가 아니고 한동훈을 외치는 저런 거를 그 당사자도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한번 세 번 해줘볼까요?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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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 다음에 저분이 공천 받을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이제 목소리가 안 들렸는데요. 네. 이제 저런 상태로 지금 이제 선거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40대 국무총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을 설득하기 위해서 총리론을 내세우고 있고 어떤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고 경영할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단일화에 목숨을 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막 엉망진창으로 아 이것도 메가매직이죠. 네. 메가매직입니까? 예,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걸 좀 더 강하고 웃기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에는 홍준표 대구시장한테 예. 총리 자리 준다는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예. 있죠. 그리고 아무리 당권파 싸움 기득권들이 그렇게 개싸움을 한다고 해도 87년에 전두환 노태우가 이뤄놓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 그림이 지금 다시 재현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나와가지고요. 지역구에 누구한테 나 되면은 보좌관 자리 주겠다 하는 거 선거법을 처벌받았습니다. 네.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하면서요. 이제 우리가 제일 강한 거, 제일 잘하는 거 있습니다. 저하고 박관천 우리 부단장과 이상호 기자가 제일 잘하는 거 무엇이냐? 바로 지귀현 이슈입니다. 지귀현 이슈인데요. 야, 봉지욱 기자 내하고 가깝게 지내는데 이번에 엄청 큰 거를 스픽스에서 안 터뜨리고 말이야. 다른 데 가서 해버렸어요. 터뜨렸던데 좋다. 오늘 우리도 그러면 원래 알고 있던 룸사롱과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께 최초 공개 시도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일단 봉지욱 기자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샤르망이란 데인데 그 내부 관계자가 제보가 왔어요. 내부 업소 내부 관계자. 관계자가 전화가 왔는데 제보가 왔는데 뭐라고? 너무 충격적이에요. 국민의힘 의원들 몇 명이 저기에 자주 왔답니다. 이름을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증거. 내부 관계자가 그럴 수 이제 있죠. 얘기를 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 아가씨들 마담이 3명이 있었다. 그 중에 이제 뭐 한 분이 약간의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그건 내가 좀 설득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보가 왔는데 대검 중수부장 출신 누구도 또 언급이 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 가게에 출입을 했다. 한 분은 대통령실에 계신 분. 만약에 이 제보가 사실이면 지기현 부장이 윤석열을 풀어준 게 바로 풀립니다. 그 미스터리가. 대통령실에 계신 이분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죽돌이다. 죽돌이. 죽돌이. 그러니까 이거 네. 자주 온다는 표현이죠. 죽돌이다. 근데 그게 만약에 이분이 얘기하신 것과 지기현 부장판사 그 인연이 그렇게 연결이 되면 윤석열을 풀어준 게 정확하게 설명이 되죠. 야, 이걸 지금 한 번 더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저 내용을 보고 이제 이상호 기자 일단 먼저 오늘 다 깝시다. 네. 깝시다. 그럼 성까지는 깝시다. 성을요? 아니 어지럽다. 저 대검 중수부장 출신. 저 뭐 박영수 저 특검이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오늘 예, 아침 예. 뉴스 공장에서. 예, 예. 근데 사실 요 얘기를 저희가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이미 했던 얘기예요. 네. 그게 지금 다른 변주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저희가 국회의원을 포함한 판사 포함한 그 의원. 권력자들 예, 고위 관료. 20여 명, 예, 예. 20여 명이 확인됐고 그게 캐비넷에 있다가 이제 공작용으로 다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다른 루트로 이게 지금 얘기가 교차 검증되고 있는 와중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아직 저 단계에서 뭐 용산 수석급 박영수 국임당 의원이 나왔다고 해서 직위원을 풀어준 인과관계가 정확히 설명된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더 취재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재밌는 거는 실제로 요 내용이 새날에도 어제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새날에서는 그 마담 3명 중에 1명의 양심 선언이 조만간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왔고 다각적으로 취재가 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데 오늘 제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민주당에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속도를 맞춰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양해를 구했고, 왜 룸사롱인가에 대해서 단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룸사롱 정치가 기존 정치의 사실상 문법이고 DNA였던 거지. 불법의 성에서 자신들의 파워 체킹이 이루어져 온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룸사롱의 사장이 과거의 룸사롱 사건 중에 가장 여러분들 상징적으로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임 6년 사건. 전에 라임 사건. 라임 사건. 99만 원 세트. 그 라임 사건의 룸사롱이 이 룸사롱이야. 위치는 다르지만 명칭을 바꾸고 손님을 그대로 끌어오고. 아니요, 위치는 다르지만 그 룸사롱 사장. 위치가 달라요. 그 네. 룸사롱은 영동대교 남단에 와가지고 오른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네. 네, 여하튼 그 룸사롱의 사장과 구성원이 이동한 거예요. 여기로. 네. 그러니까 손님들이 온 거야. 그때 당시도 그 룸사롱에 검사들이 많이 가기로 유명한 룸사롱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검사 3명. 어디서 그렇게 다닌? 검사 아, 3명. 정말 전혀 모르셨어요. 아니 자, 왜 자, 그 그래서- 룸사롱 가냐면요. 왜 가냐면은 이제 이야기 드릴게요. 많이 들 텐데. 그 남부지검 검사들이 갔죠. 네. 남부지검에서 가냐면은 거기서 이제 일식을 먹고 바로 올림픽대로 차로 올려요. 그러니까 쫙 와가지고 영동대교에서 바로 딱 튀어나와가지고 우회전 해가지고 왼쪽 카바 들어가지고 한번 유턴해가 들어갔다 그 집이거든요. 아, 예. 그 예, 호텔 예. 뒤. 그래서 그 집 오기가 발표청 사거리. 쉬워요. 자, 쉬운데 네네. 자, 여기에서 이제 룸사롱에 있는 마담 중에 한 명이 자, 공익 제보를 한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돌발 질문처럼 하지만 오늘 강남경찰서에서 그 현장을 일단 긴급하게 급습을 했습니다. 자, 급습, 침투 또는 조사 뭐 이 어떤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장 확인이라고 해도 현장 확인요. 자, 그러니까 현장 확인을 왜 가만히 있는 집에 왜 경찰이 가냐고요. 아무 그러면은 이유도 없이 경찰이 현장 확인을 하러 가느냐. 자, 그래서 왜 강남 경찰서에서 그곳으로 갔는지를 우리 박한천 부단장께서 이실직고를 해주시죠. 아니 내가 물어보니까 예. 거기가 업태 위반이라는데 업태 위반이 있는가를 알러 갔대요. 이렇게 네. 다람쥐 허가를 내고 여자 종업원이 있는가. 아니 그 마담이 머리에 총 맞았어요. 지금 이 난리를 떨어놓고 14일 날 그 보도된 다음에 15일 날 간판까지 내리고 안에 찍기까지 막 치운다 그러는데 지금 오늘 며칠입니까? 네. 아 오늘 가가지고 그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바보 같은 짓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오늘 갈 필요도 없어요. 그 현장에. 액션만 쇼한 거네요. 그게 액션만 쇼한 거예요. 제발 쇼 좀 하지 말아요. 그 밑에 직원들 욕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데리고 나갔어요? 강남 경찰서에서는 그렇게 갔지만 쇼다. 그러면 경찰이 이 내용을 상세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제가 지금 경찰 아니니까 모르죠 나는 거. 아니 그럼 경찰 아시는 분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저게 정보가 없이 저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자, 그래서 그뭐 일단 아니 뭐그 이야기 하십시오. 그 이야기 당연히 하시는 게 계시니까. 중요하고 뭔데요? 이야기하세요. 아니 당연히 왜냐하면 계시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서로 이제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래도 좀 자, 그럼 우리 저 국힘도 알고 뭐 다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다 제가 다 이야기할게요. 그 정보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정보를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가능하면 경찰이면 경찰이고, 뭐 위원이면 위원한테 정보를 준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지금 그 어디 가서 도망가서 숨는다고. 그거 나중에 다 안 밝혀지지 않고 다 밝혀지니까요. 네.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보면요, 학교 앞에 이런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자수해서 광명 찾자. 광명 예, 찾아야죠. 그러니까 빨리 자수하는 게 나아요. 다 나옵니다, 저거. 자, 정치인도 이제 거론되고 있으니까 오늘 나온 그 정치인 말고도 뭔가 기획에 관여했다는 사람은 별도로 존재할 테고 오늘 봉지욱 기자가 이름만 말 안 했지 한 명은 우리가 거의 특정할 수 있게 말 안 했습니까? 대통령실에도 근무를 대통령실에도 있었고, 네. 수석급. 예, 수석급으로 있었고, 그다음 지금 정치인이다. 아 이거 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 말해줬는데 그게 누구 하면은 누구일까요? 그러면은 니 눕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수사가 매우 시급하다. 수사를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경찰 출신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 정도면 인지사건으로라도 수사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 수사하면 바로 나옵니다. 아니 바로 나오는데 그 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건 이제 제 질문이에요. 왜 자, 이 수사하고 정도면 있지 않느냐. 예. 성매매 의심되는 것이고 장부까지 있었고 거기에서 자 고위직 공무원이 예. 판사가 술을 먹었는데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것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법 위반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 수사를 안 하냐고요? 저한테도 옛날에 누가 어떤 기자분이 그리 묻잖아요. 예. 제가 이제 본청 기수대장 할 때 그럼 저는 그렇게 대답해요.
지금 저 공수처에서 이미 고발했다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겹치기 때문에 혼선이라 할까 안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피하기 위한 면피 방법이고요. 제가 저번에 아마 일주일 전에 이 방송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만일 공수처장이라면은 지금 공수처 부가 2개 있거든요. 다른 사건 올스톱 시켜요. 예. 딱 해가지고 한 개 부는 금융 추적, CCTV 분석, 위치 추적 다 하고 한 개 부는 현재 지금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정보 있지 않습니까? 다 받아가지고 분석해가지고 하면요 2개 부하면 금방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공수처가 왜 있어야 되는지 존재 가치를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네. 저 하려면 금방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나태진님께서 이렇게 글 주셨는데 뭐라고요? 성매매까지요? 와, 뭐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참 나태진 선생님 가깝게- 지금 방송을 오랜만에 보셨나요? 아니 저런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강남에 줄줄이 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가 그 옛날에 뭐고 그 여러 가지 지형적인 원인 때문에 유흥주점 허가가 안 나는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단란주점으로 내고 유흥주점 업태를 변경해가지고 영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게 단순히 업태만 변경해서 영업한다고 단속을 할 것 같으면요 경찰력이 모자랍니다. 안 합니다. 네. 플러스 무슨 다른 불법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단속을 하게 되겠죠. 예. 제가 플러스 뭐라고 그러니까 참 자꾸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불법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불법이란 게 어쨌든 의심의 단계를 넘어서 범죄가 확인되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함익병 우리 또 개혁신당 네.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제 발언을 하면서 50대 남성들 룸사롱 다 가봤는데 뭐 이게 대수라고 증거도 안 되겠더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신경질 엄청 나설 건데요. 뭐라고 얘기인지 잠깐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았다 그러는데 제 나이 또래면 룸사롱을 안 가본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주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간 분은 있겠지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인연으로 룸사롱을 한두 번은 다 가게 되죠. 저 역시 룸사롱 다 가고요. 성직자 빼고 대한민국의 50대 이후의 남성이라 그러면 어떻게든지 가봅니다. 안 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드물다고 봅니다. 뭐 갔다는 게 자랑도 아니고 안 갔다는 게 자랑도 아닌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 지금 저를 말을 제외하고 하고 싶은 거지? 50대 이상의 남성분들로 추정이 되는 제가 김상우 의원께는 저 50 아니에요. 안 되셨죠? 40대예요.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그 안에 상황을 또 아시니까 네. 다녀오셨습니까? 가본 적 다녀온 있으신가요? 사람이 아니 뭐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는 게 저 사람의 그렇죠. 의도예요. 그 제가 맞아요. 제 말이 뭐가 저 중요합니까? 얘기를 왜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져본 무슨 거예요. 의도로 하는 건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다시는 이 주제로 직위원이든 고위공직자든 접대를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든 이 주제로 이야기를 우리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가 모르겠어요. 지금 룸사롱 갔다고 지금 우리가 뭐라 그러는 그러니까요. 가고 안 아니, 가고가 아니, 예.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직위원이 자. 거기 가서 불법적인 로비를 받았고 그게 맞습니다. 인과론적으로 직무 윤석열의 연관성이 있고. 탈출과 특혜성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그런 부분이 포인트인데 그거를 마치 룸사롱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다른 주제로 지금 전형적으로 이준석이 하는 장난을 치는 건데 개혁신당에서 왜 저런 말을 해요? 저 프레임에 빠지면 안 되죠. 실제로 그럼 저도 이런 프레임을 제기하겠습니다. 함익병이라는 사람이 이지함이라고 하는 전국 그 피부 성형외과 네트워크로 성공한 네. 재벌이에요. 네. 이지함이 처음에 홍대 앞 사거리에서 피부과로 문을 열었습니다. 96년 경에. 근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 퍼진 가장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언론 플레이를 잘했는데 예. 그 당시에 룸에서 이지함의 술을 안 먹어본 기자가 거의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룸을 무대로 해가지고 언론 플레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대단히 룸에 대해서 친화적이지. 너희들 돈 없고 형편이 안 돼서 못 간 것뿐이지. 너희들 루저고 원래 우리 이렇게 영업해 왔어라고 하는 자기의 삶의 기반이 드러난 거예요. 결국은 이준석도 결국 지금 가장 캐비넷으로 유력한 게 룸사롱의 로비 자리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뭐 2차 성접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지금 수사 중입니다만 여전히. 그러니까 룸사롱에서 시작해서 룸사롱에서 끝난 당의 성격이
부지불식이 저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어떤 이제 주제 하나가 룸사롱 출입하는 정치인들 이렇게 하면 제가 일단 패널로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제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 그 자리는 아니지만 이제 저렇게 프레임을 전환을 해버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가본 적이 있잖아요. 네.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보통 룸보다는 바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바에 가면 양주하고 폭탄하고 말아먹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옛날 일이죠. 근데 저걸 딱 보니까 진짜 대한민국의 비율로 보면요. 룸에 못 가본 사람이 50대 이상, 저는 80% 이상이라고 봐요. 실제로 특수한 경우 아니고는 룸에 갈 일이 없는 것이 룸이라는 거하고 바, 노래방은 주로 가서 뭐 거기 맥주도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룸 문화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직접 경험이 있다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는데 야 정말로 불호조하구나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끼워 맞추고 저렇게 해버리니까 정말로 직원이가 그럼 룸에 가더라도 문제가 없네. 직원이 가서 자 700만 원 일단 나온 것만 700만 원 접대. 그 뒤에 다른 건도 있다. 그리고 혹시라도 플러스 알파까지 있을 거라고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덮어주기 위해서 야 너희들도 다 룸에 갔는데 그게 뭐 문제 되느냐. 그 이렇게 해버리면 다 그냥 마음대로 사세요.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아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다. 그리고 야, 저런 분이 공동선대위원장을 하고 있는데도 참 이준석이 10% 나오는 게 대단하다. 근데 이준석이 대답은 또 더하죠. 뭐 본인의 생각을 저렇게 얘기한 것이니까 뭐 오해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가버리던데. 괜한 가정집에 오늘 부부싸움 꽤나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프레임 전환을 할 때는 주변의 피해는 최소화해야 되는데 저 프레임으로 이제 다 물어볼 거 아닙니까? 집에서도. 갔다 왔어? 갔어 안 갔어? 저 말이 맞아? 이 프레임으로 바뀌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주제가 좀 멀어지게 되죠. 국민은요. 그 지규현이라는 사람이 룸사롱을 갔든 안 갔든 그게 궁금한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 지규현이라는 부장판사가 룸사롱을 가가지고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더 중요한 거고요. 그 불법행위, 그 룸사롱에서의 자기가 유흥을 즐기기 위한 자금이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왔고 그 사람은 지규현의 업무와 어떤 관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접대를 받았으면 접대를 받은 다음에 그로 인해서 공정한 판결에 지장을 주었을까 안 주었을까가 궁금한 거지요. 룸사롱을 갔다는 그 사실 자체가 궁금한 게 아닙니다. 네. 정확한 말씀이고요. 룸사롱이 지금 이 상황이 왜 문제가 되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의 탈옥과 지금 있는지. 특혜성 재판 때문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룸사롱에서 6년 전에 났던 똑같은 사건이 바로 김봉현 라임 자산운용이 검사들 접대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또 본질은 거기서 결국 어떻게 그러면 그 뇌물성 술자리인데 뇌물성이 아니죠. 뇌물 술자리인데 어떻게 그러면 수사 과정에서 이게 수사가 왜곡되고 진실이 축소됐는지를 기자들이 봐야 되는데 그때도 룸사롱의 선정적인 이야기 결국 그래가지고 그 룸사롱의 뇌물이 다 사라지고 그냥 품위 유지 위반으로 해가지고 5년 뒤에 경징계로 끝났습니다. 사법처리 받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자칫 저런 식으로 말리면 그 룸사롱 가면 안 돼 이렇게 돼버리면 끝나는 아니에요. 거예요. 이것도 맞아요. 마찬가지로 안 꼽는 찐빵이 된다. 단호하게 왜 룸사롱에 갔는가. 룸사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과거 기득권의 밀실 정치의 DNA 산실이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혁파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것도 하나만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게 누가 올린 겁니까? 이거는 글쎄요. 아 이게 함익병. 함익병 씨가 이제 올린 건데 직접 적은 건데 누구를 범죄 저지른다 주장을 해서 아니, 매도하고 한글을 저 정도 모르고 못 쓰는 사람이 어떻게 저? 그러니까 누구를 범죄를 저지른 듯한 주장을 해서 매도하고 무죄 입증은 네가 해라. 참 윤석열스러운 논리 아닙니까? 싸우면서 담는다고. 어찌 민주당이 하는 행태나 윤석열이 했던 행태가 이리도 닮았나요? 셋이 어깨 손 올리고 사진 찍으면 다 룸살롱이고 술 함께 마시면 다 부정청탁이 오가는 접대입니까? 저 글을 갖다 그대로 캡처해가지고요. 저 사람 저 자식들한테 보내주고 싶네요. 너 아버지 이런 사람이다 하고요. 자 그렇게 저걸 지적한 게 아닌데요. 자, 아니 저 자체가 그 자리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리고 네네. 있잖아요. 거기서 세 명이서 아주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었잖아요. 몰카도 아니고요. 사진은 다른 사람이 찍어주고요. 그럼 그 자리를 처음 간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익숙한 장소라는 익숙한 장소이기 거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의문 하나 더 제시할게요. 지금 지기현 판사가 저 재판하고 있는 사건이 우리 내란 사건 하나밖에 없나요? 다른 건들 다른 건 여러 사건이 있죠. 그 중에서 내란 사건 재판 때는 가장 많이 기자가 들어오고 가장 언론에 집중을 받죠. 그러면 왜 하필 그 재판에서 자기의 신상에 관한 발언을 했을까?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법관회의 문제도 좀 다루어야 하는데 법관회의 26일 날 벌어질 때 과연 어떤 안건과 주제를 가지고 최종 결론을 낼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다음 기회에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이건 이제 빼놓고 갈 수 없습니다. 샤넬백 이야기 좀 할게요. 네. 예. 근데 세상이 하도 미쳐 돌아가니까 우리가 상상 못할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통령의 배우자가 선물을 받았는데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웃돈 주고 가서 바꿔와서 두 번이나 다시 이것을 교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것을 선물로 인지하지 않고 돈으로 인지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던데 샤넬백과 관련돼서 지금 건진이 통일교를 통해서 전달했던 그 도표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유경옥 씨라고 이제 이름을 아예 찍어서 이제 얘기를 해버립니다. 유경옥 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네. 사실 저 김건희 여사가 받았던 백 내가 가져가서 두 번이나 바꿨다 웃돈 주고 라고 이제 진술을 했거든요. 그러면 자 이상훈 기자 저거 자체는 이제 뇌물로 인지하고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현금으로. 선물과 현금은 좀 다르다고 우리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현금이나 샤넬백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데 네. 이거 보통 선물을 받으면 네. 준 사람 생각해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지 여기 다시 가서 돈을 더 주거나 이렇게 해서 바꾸고 하는 경우는 선물에 대한 의미가 근데 제가 좀 잘 모르고 아닙니까? 보통 샤넬백은 내가 결제한 사람의 영수증만 있다고 해서 웃돈을 준다고 다른 모델로 교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결제한 사람이 같이 가야 돼요. 아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권력 곁에 물건이 항상 상징처럼 떠오르는데 이번엔 그게 그냥 돈 봉투가 아니고 샤넬백이었다는 것만 다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이 샤넬백이 어떻게 어떤 구조로 움직였느냐가 권력 구조가 어디서 어떻게 흐르냐로 보이는 그냥 그 위에 띄워놓은 돛담배 같은 역할을 샤넬백이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걸 구매한 사람이 같이 가서 교환해 줬나? 그 행정관 옆에 비서 노릇을 하던 같이 그 가야 돼요? 여자분과 같이 갔나? 라는 의혹도 하나 생기고 교환권만 있다 해서 되는 모델은 아니란 말이죠. 일반 화장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그 선물로 준 사람이 동행해서 바꿔줄 가능성이 더 높. 왜냐면 그 교환권은 물건 안에 같이 들어가서 이제 선물이 되는 건데 예. 이게 작물일 수도 있고 혹은 훔쳐서 나온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수사들이 아마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집에서 누가 가방을 같이 보증서까지 훔쳐갔다더라. 그러면 그거는 작물이 되기 때문에 처분할 때도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럼 순서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수사관님, 이제 질문 드릴게요. 통일교에서 일단 건진한테 샤넬백을 2개를 줬어. 2차례에 걸쳐. 예. 요거를 건진이 유경옥 씨를 불러서 자, 여사님 갖다 주라고 해서 줬는데 이 유경옥은 2차례에 걸쳐서 뭐 웃돈을 줬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예. 어쨌든 샤넬백을 2번이나 교환을 했다. 근데 김건희는 샤넬백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대변인님 말씀대로 하면 함께 동행해서 물건을 바꾸려고 했으면 통일교가 따라간 거예요? 아니면 건진이 따라간 거예요? 저게 말이 지금 앞뒤가 꼬이는 게 말이 안 맞는 게요. 자, 유경옥이는 누구의 비서입니까? 김건희의 비서죠. 그죠? 코바나 때부터 비서지 않습니까? 코바나 때부터 예. 비서죠. 예. 그러면은 그 건진이나 통일교가 저걸 갖다가 유경옥이한테 쫓겠습니까? 김건희한테 쫓겠습니까? 김건희한테 줬죠. 예, 그러니까 유경옥이는 그러면 저걸 갖다가 김건희한테 준 걸 갖다가 김건희 지시 없이 자기 마음대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혹시 이제 유경옥이가 내다바이 해가지고 내가 먹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 지가 이제 교환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최초로 준 사람이 지가 교환하면은 그 추가 돈을 갖다 내게 되면 샤넬 매장에서 더 잘 기억하죠. 예. 오히려 차라리 저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유경옥이가 내다바이로 먹으려면은 다른 저 중고하는 데가 있어요. 저런 거 파는 데가 예. 저희 갖다 팔지 그걸 샤넬백 매장에 가서 신제품으로 교환하면은 내 신분증을 내고 다 내야 되는데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지금
드러난 게 저 정도면 자 변호사님이시니까 우리 저 김상욱 그 의원님이 변호사시니까 저 정도로 예를 들어서 샤넬백이 2개 정도 갔으면 김건희는 샤넬백을 비롯한 이런 선물을 엄청 많이 받은 걸라고 봐야 되겠죠. 추론을 하면 혹시 기소를 담당하는 또는 공판을 진행하는 검사라고 보면 지금은 드러난 게 저 정도면 선물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느냐. 중요한 증거 자료가 나왔잖아 벌써요. 예전에 무슨 사진 보니까 명품만 딱 전시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예. 그죠? 근데 거기가 아크로비스타는 아닌 것 같아요. 코바나도 아니고요. 예. 그럼 제3의 어딘가 그건 경찰이 찾아내야 되겠죠. 예. 예. 야,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2만 원짜리 샀는데 나 5천 원짜리 더 준 게 좋아 보여요 하고 이거 주고 물건 바꾸는 식이 아니고 모델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 취소 들어가고 재결제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말부터가 어폐가 있어요. 혹시 샤넬백이 집에 하나 있습니까? 일단 저는 다 처분했습니다. 처분을 소송이 뭐 많아서. 어쨌든 가지고 소송 예. 마련 때문에 했는데 저게 네. 하나 얼마쯤 하죠? 실제 저는 샤넬백을 몰라가지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통 지금 어떤 분들은 이걸로 재테크를 한다고들 예. 하는데 처음에는 뭐 500만 원부터 시작했다가 그게 늘어서 700, 지금은 1000만 원이 넘어요. 예. 같은 모델의 가격의 물건이라도. 아 무금값이 올라요? 예, 그런데 물건 오릅니다. 이제 오 신기하네요. 그래서 예. 아마 이걸로 딱 정해서 선물을 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너무 지금 하도 김건희가 범죄를 많이 저질렀다고 의혹을 받고 있으니까 진짜 둔감해지고 무감각해지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이재명 후보 쪽이나 설사 대선 후보 중에 부인이 저렇게 했다는 게 나오면 아마 대선 후보로 이게- 가지도 못할 텐데 그럼요. 사실 우리가 지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뭐 일반 법은 물론이고 헌법도 다 공부해야 돼 시민들이. 그리고 요즘에도 룸사롱도 공부해야 되고 이제 샤넬백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게 시민들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저는 단적으로 김건희가 얼마나 많은 샤넬백을 비롯한 명품 백을 포함한 뭐 명품들을 컬렉션으로 가지고 있길래 도대체 이 통일부에서 대단히 뭐 신상을 아마 선물했겠죠. 신경 그런데 썼겠죠. 이것도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거나 자기의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컬렉션에서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자꾸 교환을 시키면서 일을 시켰다는 것이 결국은 얼마나 많은 그 컬렉션을 가지고 있을지를 상상할 수 있는. 자 박한전 전문적으로 모으는 부단장님 거죠. 전문적으로. 자 제가 요구 사항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신정부 출범하면요. 예. 일단 민정수석실로 좀 들어가세요. 아니요. 안 되겠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저 일일이 좀 찾아가지고 김건희가 했던 일은 좀 따져봅시다. 그리고 샤넬백이 몇 개가 있는지 지금 누가 지금 저걸 교환을 했는지 돈을 얼마를 더 줬는지 동행자가 누군지 이런 거 좀 따져서 해주시면 안 저는 그 되겠습니까? 생각합니다. 김건희 게이트에 대해서는요 예.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됩니다. 특검 무조건 예, 해야 된다. 무조건 특검해야 되고요. 예. 그건 누가 이건 우리나라 발전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라도요. 저건 누가 한번 딱 휘어잡고 수사해야 됩니다. 저 수사하면요 금방 나옵니다. 왜냐면 명품은요 시리얼 넘버가 있기 때문에 추적추적 탁 해가지고 들어가면요 누가 몇 시에 어떤 카드 현금이냐 카드냐가 다 나와요. 예. 그리고 뭐냐 명품 매장에는 CCTV가 다 있습니다. 그 1년 보관입니다. 제가 수사해봤지만요. 알겠습니다. 금방 나옵니다. 저거 지금 못 찾는 게 아니고 안 찾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박한전 부단장이 청와대로 들어가서 그게 아니고요. 밝혀주세요. 제가 못 찾는 게 아니고 안 응원합니다. 찾는 거니까요. 저 찾아내가지고 일본 뺏게 해야 그렇게. 됩니다. 자, 아니 그리고- 사람이 샤넬해야지 백만 샤넬이면 뭐 합니까? 자 이제 매우 중요한 질문이 한 개 들어와서 빨리 질문 드리고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의 저 궁금증을 좀 해소하겠습니다. 이상호 기자님은 어제 만났던 분인데 뚜기님이 아마 오뚜기님인지 뚜기님인지 오뚜기님이시군요. 우리 큰애는 처음부터 민주당 지지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 180석까지 의석을 확보했음에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보고 국힘으로 돌아서 버렸다. 저는 부모로서 그래도 국힘은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전투왕을 같이 보면서 전투왕을 같이 보면서 20만 원을 줬는데 그래도 안 돌아옵니다. 홍대 가서 이상호 기자님을 만났어요.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아 이거 답변해 주세요. 아.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 180을 얻고 실망해서 가버렸다가 그래서 이게 전투왕이라는 것이 어떤 게임입니까? 아니요, 그 전두환을 제가 20년 동안 추적한 다큐멘터리예요. 아, 네, 그 다큐멘터리 이상호 기자님이 만든 다큐멘터리를 보고 눈물 흘리는 저희 세대 친구들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20만 원을 줬는데 우리
애가 아직 돌아오지 않는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이번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느냐 이 질문인데 혹시 명답을 갖고 계신 분은 자 간단히 설명 길게 하면 안 됩니다. 네네. 오늘 밤 11시에 예. 이상호 기자의 이마 뉴스를 같이 좋다. 오늘 밤 11시에 이만 충분히 뉴스를 보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왜 이재명이고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로서 엄청난 지지와 기대 속에서 출범했지만 왜 개혁을 촛불 개혁을 완성할 수 없었는가? 네. 그리고 왜 이제 가능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혹시 답을 알고 계시면 이 방송 지금 한 15,000분 보고 계신데 답을 좀 주십시오. 이상호 기자는 일단 밤 11시 고발뉴스 가는 이마뉴스를 보면 된다. 이마뉴스 볼 때는 꼭 구독하고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셨고, 야, 또 명답이 하나 나왔습니다. 양우재님은 20만 원으로 약하면 50만 원을 줘라. 야, 이것도 지객해라. 괜찮은 방법이다. 자, 그리고 김영도님이 야, 신제이슨님은 100만 원 주면 확실하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 당시 수박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 이런 말씀도 해주고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주셨는데, 자, 김상호 의원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속도가 있는 프로그램에 나오셨고 인사도 하셨는데, 네. 솔직히 이야기해서 적응하기 좀 힘드시죠?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듣고 있는데 또 듣다 보니까 시간이 가고 있어요. 예. 제가 너무 재밌게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늘 댓글 중에는 예. 절대 다수가 우리 김상호 의원에게 격려와 그리고 네. 응원을 해주는 글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야 감사합니다. 순진무구한 김상욱님 이렇게 주셨고요. 못 따라가고 그리고 있는 건 맞아요. 사주님은 야 정계환 너 정신 차려. 김상욱도 말 좀 지켜줘라 이렇게 해주셨고요. 잘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항상 엄숙하고 예. 단호와 함께 이렇게 원래 비문을 안 쓰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렇게 느끼다가 오늘도 보니까 너무나 편안한 우리 이웃 같은 분이고 예. 특히 저는 박주민 의원이랑 둘이서 이렇게 오뎅이에요. 무슨 뭐 핫도그예요. 오뎅 먹었습니다. 네, 서로 먹던 거 나눠 먹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데 너무 정겹더라고요. 야. 저는 국회에서 항상 어두운 색깔 혹은 그 붉은색 계열 느낌의 옷만 입으신 모습 보다가 오늘 뭐라 그럴까요? 스카이블루색? 하늘하늘해요. 하늘색? 예, 그래서 굉장히 눈이 좀 많이 상쾌하고 기분도 덩달아서 좋아집니다. 강민정 감사합니다. 대변인 네. 경고 옐로 카드. 카드? 본인 이야기를 지켜라고 주문이 왔는데 그렇죠. 옆에서 지금 이야기 다 하고 있어. 그래도 좋은 글도 많이 올라옵니다. 자, 아드님, 큰애를 설득하기 위한 방법을 정말로 촌철살인으로 보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의견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설명해라. 요거 있고 유로파님은 두들겨 패라. 이렇게 똑같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은 김상욱 의원이 왜 국힘을 탈옥했는지를 설명해 주면 지지를 할 것이다. 야, 나비야 멍멍이. 저랑 하루만 좀 같이 다니면은 하루만 같이 다니면 된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하여튼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점숙님, 꾸꾸님, 레오님, 그리고 박혜정님, 그리고 JCJ님도 오늘 와주셨네요. 블루아이님 사전투표 있다. 5월 29일, 5월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투표 6월 3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꼭 투표하세요. 투표해야 세상이 달라집니다. 블루아이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상욱 의원님 감사합니다. 미소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해주셨고요. 이야, 엘리나 민님께서는 어제 이만뉴스 보면서 울었음. 아빠가 미안해 때문에 야 이게 뭐 완전히 눈물의 방송을 하면서 인기를 완전 이렇게 끌고 있는 이상호 기자를 위해서 우리가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야, 그리고 행복블루님은 전 대표 좀 오버하지 마라. 농담을 했겠지만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마라. 쉽게 내보고 까불지 마라. 알겠습니다. 지금 저 행복블루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좋은 정부 만들어서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자, 이재명 정부 꼭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귀남님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제이애님 예, 아직 정권이 바뀌지 않았는데 자리 운운하다니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새겨서 들어가지 마시고 혹시 들어오라고 하면 반드시 그러면 김건희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진공 포장된 새조개가 무려 500g. 우와. 엄청 많습니다. 맛있겠다. 냉동 아닌 냉장으로 보여요. 당일 공수한 신선한 국내산 야채가 가득하고요. 육수용 소스도 보내드리는데
야 여기에다가 칼국수 면까지 드리니까요 안 먹을 수 없겠는데요. 말도 안 돼. 500g인데 단돈 23,900원이면 확실합니다. 대한민국 최저가로 가장 신선한 새조개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목포에 있는 경영푸드입니다. 김정현 사장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좋은 제품 국민들께 공급하기 위해서 경영푸드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경영푸드 네이버 카카오에 들어가서 직접 맛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QR코드가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댓글창에도 함께 올라가 있습니다. 오른쪽 제일 위에 스픽스 새조개 500g 샤브샤브 밀키트 되어 있으니까 찍으면 바로 들어서 23,900원. 오늘 지나고 내일 바로 댁으로 배송됩니다. 와. 야, 빠르다. 오늘 야, 이거 광고 가격 잘한다. 이거- 내가 잘 진짜 잘해. 쏙쏙 들어와요. 나아지고 가격이 있어요. 불가능한 가격인데. 예, 자 광고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여러분 혹시 보험과 관련돼서 궁금증이 있으면 이미 가입한 보험에 대한 상담, 혹시 앞으로 들어야 할 보험에 대한 제대로 된 설계를 받으시려면 1644-1236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이분들이요 정의롭고 바르고 늘 민주적인 사고로 고객을 하늘처럼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카톡이나 문자 상담 예약 010-7612-3303 남겨주시면요 여러분들께 전화해서 제대로 된 상담해 드립니다. 혹시 사업하시는데 재무상담 또는 뭔가 불편한 은행과 관련된 이런 것도 질문하면 대답 잘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보험점검 전문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로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 오늘 내 광고를 이야. 방송보다 더 잘하는데. 와. 자 시청자 여러분께 척척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덕분에 구독 좋아요. 아이 참 말 잘못했다. 여러분 덕분에 스픽스가 141만 명 구독자를 넘어서고 있고요. 이야. 오늘 보니까 141만 6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아이고 진짜 잘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우리 박관천 부단장님, 이상호 기자님 그리고 강미정 대변인, 강미정 대변인 민주당 아직 안 왔습니다. 강미정 대변인 그리고 오늘의 히어로 김상욱 의원께서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역전에 하면 용사들 하시고 투표장이라고 오늘 마지막 투표장에. 외치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투표장이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투표하러 다 갈 준비 되셨죠? 역전의 용사들 투표장!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